미군 기지는요 1번 게이트부터 21번 게이트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19번 게이트 앞에서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용산 미군 기지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들어가 봤을까요? 못 들어가 봤을까요? 봤다. 네, 들어가 봤습니다. 네, 바로 이 19번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이 게이트가 문이 잠겨 있지만 이 게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이 게이트는 비지트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 19번 게이트와 이촌역 근처에 있는 13번 게이트를 통해서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군 기지에 한번 들어가서 미국 놈들을 엄청 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욕을 했냐?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들은 전부 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요. 그 일회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미국에 저희 작은 신우가 살아요. 원래 이러냐? 네, 원래 다 버리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뭐 그 한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군 기지 문제를 얘기할 때 기름 유출 사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산 미군 기지는 이제 반환이 되고 뭘로 되는지 아세요? 이제?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진짜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미 대사관 문제예요. 미국 대사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광화문. 네, 광화문 세종대로에 있죠. 그 미 대사관이 바로 이 미군 기지의 지도로 보자면 바로 이 부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대가 전부 뭘로 조성이 되냐면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메인 포스트의 맨 북쪽에 미국 대사관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남영동, 후암동 일대예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역 주민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뭘 즐길 수가 없죠? 공원이야. 그렇죠. 공원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 미 대사관 근처에 가보셨어요? 네. 어떻죠? 네, 그쵸. 경찰이 쫙 깔려 있고 또 거기 근처에 조금만 가까이 가서 뭔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죠? 가방 열어보고 질질질 끌려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그 분위기, 일대의 분위기가 어떻죠? 살벌하죠. 우리 용산 주민들은 그걸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용산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로 산 것도 오래되었지만 그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외국군의 주둔에 있었던 부지였단 말이에요. 114년이 넘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이 미군 기지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일제나 미군들의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면전을 또 미국의 대사관이 가로막는다는 것은 진짜 민족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사관을 26,000평,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민족공원에 초입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동맹이라고 하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용산 주민들은 미 대사관이 이 용산 공원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당하게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말 그대로 정상적인 관계의 대사관이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이 미 대사관이 이전하는 문제는 2005년도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미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거죠. 자, 미 대사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한 나라에 들어와서 쓰려면 건물도 짓고 직원들 숙소도 필요하고 그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응당 뭘 내야 될까요? 돈이요. 돈을 내야죠.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은 1980년 이후로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은 지금 광화문 세종대로에 있지만 이 대사관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숙소라던가 이런 시설들은요, 불법적으로 이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또 그 앞을 지나가게 될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군 기지는 누구를 위한 땅이죠? 사실 뭐 자이든 타이든 남한 정부가 누구에게 내준 거냐면 미군과 그 군인들의 가족들, 군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여해준 토지가 바로 미군 기지라고 한미 소파 협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미 대사관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미군 기지가 다 철조망으로 쳐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높은 담벼락이 있어요. 또 높은 철조망이 있어요. 그건 미 대사관 직원들 숙소 부지를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신분증 검사를 해요. 네, 미군 기지 안에 또 하나의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어떤 불모지, 어둠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소파는 더 불평등하지만 그것도 어겨가면서까지 미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사실 2005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 전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공원의 한 복판에 미 대사관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용산 땅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미군 기지가 있는데, 아마도 이 수도 서울의 용산 미군 기지가 어떻게 반환이 되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환이 되냐,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집수정이에요. 자, 집수정이 뭐냐면 저기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바로 이 안에 있는 지하수 저장 탱크에 모아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이태원 방향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따가 길 건너가면서 보실 텐데 또 저쪽 내려가는 쪽에 집수정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시죠?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녹사평역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요, 기름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지하철 공사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이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땅에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그 합동 간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기름이냐. 그런데 그 기름의 성분을 보니까 주한미군이 주로 쓰는 기름은요, 경유하고요, 등유의 한 종류인 항공유 JP8이라는 성분을 가진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특이한 성분이 이 녹사평역 공사 현장에서 기름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상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주한미군 측이 뭐라고 하냐, 저쪽 저희가 걷다 보면 보이겠지만 5번 게이트를 지나가실 거예요. 거기는 가스 스테이션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5번 게이트 인근에는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에 기름을 지하에 저장해 놓는 지하의 저장 탱크가 부식이 돼가지고 기름이 흘러나온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저장 탱크를 수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흘러나온 걸 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이후에 서울시가 계속 조사를 했더니요, 여기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지하수의 기름 성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많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지금 냄새 나세요? 네. 냄새 정말 지독하죠. 이렇게 날이 더운 날이나 혹은 비가 좀 오려고 흐린 날에는 냄새가 더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2001년도에 벌어졌는데 지금 2018년이죠.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서울시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마다 이 지하수의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용역업체에게 오염 결과를 받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결과를 보면요, 당연히 벤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름의 한 성분이죠. 벤젠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 벤젠이 50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이 되고 있어요, 기준치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리 다 수리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름 유출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서울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 여전히 아직도 기름 성분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뭔가 다른 사건이 일어났거나 혹은 그 사건이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죠? 돈이 들죠. 정화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측에 혹은 대한민국 환경부에 이 정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주한미군 빨리 밝혀라 했는데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리 그때 발표하고 끝났다. 더 이상의 뭔가 내용을 알릴 의무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곳에서 1인 시위하고 집회 시위를 할 때마다 용역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곳의 지하수 성분을 조사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 조금 보시면 이거 한자로 물 숫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하수가 흐르는 관에 뚫어놓은 관정이에요. 이 관정을 열어가지고 실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기름띠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시연을 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 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와서 그날 단 몇 분 동안 지하수를 끌어올렸더니 이렇게 까만 기름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곳은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5번 게이트 앞으로 한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그곳의 집수정을 통해서 통과하는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2001년도에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혹시 캠프 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캠프 킴이라고 하면 옛날에 미군 기지에 위문 공연하러 가는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지였어요. 그래서 미군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준다고, 누구죠? 윤복희 같은 이런 가수들이 들어가서 공연도 하고 이랬던 캠프 킴이라는 그곳에서도 2006년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한진중공업 그 노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저장 탱크를 몰래 빼내는 걸 막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저희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접할 때는 참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기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신문 기사만 막 뒤졌어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걸었어요. 오염 사고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냐. 왜냐하면 우리는 녹색연합이나 이렇게 외부에 공개된 몇 개의 사건밖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없다라고 했냐? 소파. 네, 진짜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양국 간에 뭐 동맹과 네,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환경부는 우리 용산 주민들이 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매번 기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걸기에 이릅니다. 알려달라, 재판부에게. 한미 간의 동맹이 중요하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알 권리가 중요하냐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번의 소송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공개받기에 이릅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미군기지 내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그 사건이,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받기 전에 저희가 알아낸 것이 있었어요. 혹시 이 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민변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포이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은요, 자국민이 아니어도 어떤 정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걸면, 공개 요구를 하면 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정보 공개 요구를 할 때 그 정보에 대한,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양에 따라서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나 국민이고 세금 내고 우리나라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나와 관련된 일을 알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근데 미국은 외국인한테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이 주한미군 용산 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공개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빨리 왔을까요? 지네도 머리 굴렸겠죠.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뒤늦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주겠다. 근데 뭘 줘라? 돈을 주라. 네, 이 포이아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들어보세요, 전체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기름 유출 사고만 84건이 저희한테 정보로 온 거예요. 그 번역을 한 결과를 용산 미군기지 지도에다가 이렇게
드럼통이거든요. 드럼통으로 오염 사고를 기록한 거예요. 자, 드럼통이 크면 오염이 심한 거겠죠. 그쵸? 이 주한미군에도요, 미국에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유출 사건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00갤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면 이거는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예요. 그럼 1000갤런이면 3780리터예요. 그럼 1000갤런 이상이 유출되면 최악의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몇 건이었냐면 7건이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 기름 유출 사고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7개의 사건 중에서 대한민국 환경부가 알고 있었던 사건은 단 2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쟤네들은 저 안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나라 정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unknown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unknown,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기름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다 unknown인 거예요.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대충 부직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땅을 이렇게 적셔요. 그래서 그 부직포를 밖으로 폐기물 처리로 보냈다.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진짜 저희는 이 포이아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됐을 때 용산에 완전 났네. 그 정도로 기름 유출 사고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기지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지 전반 전역에 걸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이건 90년부터 15년까지의 사건이고요. 그 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이거보다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는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에 672배를 초과해서 기지 내부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럼 벤젠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석유계 총탄화수소 들어보셨어요? TPH. 근데 그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유류 오염 성분이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미군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기준은 그거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면 우리가 사과도 하고 정화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녹색연합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벤젠, TPH 이런 거 지금 당장은 인체에 눈에 보이는 위해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후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구토, 어지러움. 실제 여기서 이 냄새 하루 종일 맡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지럽고 진짜 속이 메스껍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사고가,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한마디 대꾸도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안하다. 그렇게 나왔냐? 인정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이것을 인정하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쩜 단 한 번도 나와서 안 볼까?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저는 여기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환경부에 대한 분노도 너무너무 많이 솟구쳤어요. 왜냐하면 주라는 정보도 안 주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사고를 지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환경부에 항의 방문을 간 적도 있어요.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과장 누구 면담 신청했거든요. 퇴짜 맞았어요. 그냥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환경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인데 이게 뒤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동맹을 핑계로, 외교를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얼마나 무책임한 자기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이아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심각한 기름 유출 사고를 폭로를 했고요. 바닥에 보시면 아까 저기서도 본 것처럼 관정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 관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기름띠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이 됐다면 저만큼 뚫어서 가서 봤더니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뚫은 거예요. 왜? 오염된 지하수가 어느 만큼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관정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와. 대박. 냄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름 보이시죠? 기름이 위에 바로 있네. 네.
이게 관정이고요. 근데 어느 날 용산구청에 올라가서 여기 5번 게이트 인근이 다 보이거든요. 요렇게 보는데 하얀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뭘 들고 여기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지 내부 지하수를 퍼온 거였어요. 네, 이거예요, 바로. 시커매. 네. 근데 이게 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기지 안에서 이제 기지 내부 조사를 할 때 가지고 나와서 이걸 종이에 적고 여기서 부은 거죠. 그래서 정화해가지고 흘려보내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막 사진을 찍으러 막 달려왔죠. 엄청 이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업체냐, 회사가 어디냐, 저희가 접촉을 막 시도했겠죠.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시켜서 하는 거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 저 건너편도 미군기지고, 여기 지금 숲이 우거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청화 아파트. 네. 지금 여기 숲이 우거진 데가 유엔사라는 부지예요. 네. 유엔사는 이미 반환이 끝났어요. 네. 미군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반환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 유엔사 부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어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유엔사 부지는 반환된 이후에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화하는 작업이 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청화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청화 아파트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요, 그 흙을 막 팠더니 흙이 기름으로 오염되면 약간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흙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 용산미군기지로 인한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오염 현장으로 유명해요. 이 청화 아파트. 네, 휘어져가는 저 도로가 보이세요? 네, 저것은 바로 타고 가다 보면 한강을 건너는 동작대교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동작대교가 사실은 원래 이런 모양으로 설계된 게 아니래요. 지금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사실은 서울역까지를 잇는 직선의 다리로 설계가 된 거였는데 사이에 누구 때문에? 네, 미군기지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때문에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굽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지하로 뚫자, 이런 말도 있었대요. 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한미군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미군기지 지하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니네 지하에 도로를 뚫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용산가족공원은 원래는 지형을 딱 보세요. 원래 여기도 미군 기지였거든요.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저기 보면 물도 있어요. 연못 같은 것도 있고 잔디도 막 있고 한데 미군들이 쓰던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을 성남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원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기름띠가 발견이 됐어요. 용산의 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잔류하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정면으로 보시면 남산타워 아래에 불이 세로로 하나 둘 셋 켜진 거 보이시죠? 그 붉은 벽돌 건물이 바로 드래곤힐 호텔입니다. 저 호텔은요, 주한미군이 진짜 자랑하는 호텔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어요. 헐.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군기지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저기는 명백하게 영업시설이잖아요. 네, 영업시설. 그쵸. 군 기지에서 영업시설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돈 벌여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가는 돈인지. 그래서 이 드래곤힐 호텔이 잔류합니다. 용산구청장도 반대하고 있어요. 서울시장도 반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잔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헬기장이 있는 공원 보신 적 있으세요? 헬기장 진짜 위험하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가 다 있어요. 헬기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이 공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헬기가 뜨고 내리다가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자리도 이 중앙박물관과 너무 인접해 있어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것도 중앙박물관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500m 떨어져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사인데 이 잔류 문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우리 용산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5년에 탄저균 문제가 터졌죠. 네,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페덱스를 통해서 2015년에 군기지로 배송이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저희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 오산에 그런 게 갔을까? 탄저균이 뭐지? 하다가 그 탄저균 관련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미국의 군수 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거예요. 그게 주피터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용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국방부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접한 자료에 의하면 주피터 프로젝트에 용산이 있다. 121 하스피틀이라고 써 있다. 근데 여기 121 후송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탄저균이 들어온 것 같다. 국방부 알아봐라 했더니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나왔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번 용산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고. 와.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121 후송병원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그 실험실은요. 간이 실험실이에요. 탄저균 미국 지네들이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는지 아세요? 사막에. 저기 먼 사막에 인적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사람이 직접 대하지 않고 어떤 건물에다 팔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실험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발뺌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발표가 돼버렸으니까 잘 안전하게 처리했다. 한 문장 발표하고 끝났어요. 탄저균이 어떤 균인 줄 아세요? 사진 보신 적 있죠?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요. 그리고 이 탄저균이 포자의 형태로 흙 속에 계속 잠복해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몇 년 동안 그렇게 잠재돼 있다가 살아날 수 있대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인체의 치사율이 95%? 이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화학 불법 무기인 거죠. 이건 국제협약에도 이 생화학 무기 실험은 금지돼 있어요. 그런 실험을 했던 곳이 바로 121 후송병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 패스트균, 보툴리늄 이런 생화학 무기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기사로 발표가 됐어요. 자, 제가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네, 불평등한 거, 불공정한 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구나. 이 문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온 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것을 꼭 많이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